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물가 상승에 다시 근심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4월 25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도 증가 추세인데요. 18일 0시 기준 서울의 준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50대 연령층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50대 이상 연령층 전체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이용자 등입니다. 의료기관에 전화하면 잔여 백신이 있는 경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18일부터 50대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4차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접종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수아 기자입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기존 60대까지 권고했던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에게도 4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재유행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실제 50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 제한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을까 봐 참으로 걱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다면은 저는 4차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백신 부작용입니다.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한번 알았고 그래서 굳이 4차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그 부작용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차는 저는 별로 안 맞고 싶어요. 50대까지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재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각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하고 보고서는 해야지. 당해도 당하고 병 오는 것도 그래도 주사 맞고 나면 좀 약하게 올 거 아니에요. 약하게. 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4차를 접종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3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4차에서는 조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금방 그렇게 4차를 하니까 그 코로나 그 약이 조금 오버돼서 그런지 어째. 특히 향후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한 2년 정도 겪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고 이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안 맞는 걸 추천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2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잦은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시민들과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백신 접종만 확대한다는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종도 접종대로 확대를 하되 과학적으로 좀 그거를 따져가지고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숙제신 것 같죠.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호복 사장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사장님, 물가가 요즘 계속 오르는데 식자재 또 식용유 같은 식자재들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요즘 뭐 물가 상승은 뭐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무서울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죠. 우선 그 식자재의 주 원료인 농축수산물의 그 급격한 인상과 또 이 장마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무더운 그 날씨 영향으로 매년 경험을 해본 건데 야채 그 작황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수급량이 줄다 보면은 이 가격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두렵기까지도 하고요. 또 주변에 어느 그 삼겹살 집에서는 하는 얘기가 요즘 같으면은 영업을 안 하는 것도 에,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가장 또 심각한 게 또 인력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이다 뭐다 이런 건 둘째치고 인건비 그 상승 추가 부담까지 안고 가다 보니까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혼자 올려서 또 손님이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찾아오지 않으면은 매출이 또 많이 하락할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요즘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혹시 체감하고 계시나요? 진짜 가서 바구니에 담다 보면은 조금만 남아도 과거에 비해서 계산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은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정부가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발행을 해 왔는데 그 예산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네, 정부가 폐업 또는 부도 등의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 특히 연체가 90일이 넘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취지에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매번 그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탄감을 대폭할 거다라는 우리 이 현장에 많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현이 된다면은 이 도덕적으로 회의와 또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예, 참으로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만 꼭 또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러한 또 대책이 많은 도움이 회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잘 연구해서 내용을 조금 변화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입니다.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로 인해서 만에 하나 또다시 영업 제한을 또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가 좀 방역 지침을 조금 확실하게 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코로나 재확산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호복 사장님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제돋보기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